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11월에도 오름세를 이어가지만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KP투자증권연구원은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가면서 국내 증시가 IT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3분기 경제 성장률을 3%로 발표를 하는 등 11월에도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의 경기가 더욱더 좋아질 경우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들의 경기도 함께 나아진다는 예상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안정이 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높은 이익률을 염두에 두고 국내 증시를 비롯한 위험 자산에 더욱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여건이 양호해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증시의 상승 추세는 11월에도 유효하다라고 바라봤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증시에 보통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경기 회복 신호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상승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긴축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맞물리게 되면서 11월 달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줄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1월 국내 증시는 초반에는 상승을 하다가 중순 이후에는 위아래로 변동을 하거나 조정 상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IT와 소재업종 등 대형 상장 기업들의 주가가 10월 달에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견인을 했는데 11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업계 전망을 종합해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11월에는 2,450에서 2,580선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감장까지 계속해서 우리 시장 상승 랠리를 이어가게 될지 꼼꼼하게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은 어떻게 문을 닫았고 그리고 간밤 글로벌 시장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자세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먼저 이정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31일 종가 기준으로 2,52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신을 이어갔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 혼조의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국내 기업의 호실적과 또 한국과 중국 간 관계 개선 기대감에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나서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수급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과 기관입니다.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각각 249억 원, 또 3,958억 원을 팔아치우는 모습이었고,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191억 원을 사들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86% 오른 2,523.4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한중 관계 개선 반도체 실적 호조와 또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되면서 상승 마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1억 원, 또 105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이 반면에 외국인이 401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지수 같은 경우에는 0.66%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 694.20포인트의 장을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승 마감지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운수장비와 전기전자, 또 유통업, 서비스업, 보험, 통신업, 제조업 등이 1%씩 이상 올랐습니다. 이 반면에 은행과 철강금속, 또 섬유의복, 화학과 의료정밀 등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이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대장주 삼성전자는 이 전일보다 4만 5천 원가량 오르면서 272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275만 4천 원까지 뛰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동주 SK하이닉스도 2,100원 오르면서 81,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네이버, 또 삼성물산, 삼성생명, 현대모비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도 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종목 위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외국인입니다. 매수 우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순으로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순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아모레퍼시픽, LG이노텍, 아모레LG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장을 닫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LG전자, 포스코, 롯데지주 순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바이로메드, 서울 반도체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닫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CJ ENM, ENF 테크놀로지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CJ ENM, 차이나 하우런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문을 닫았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펄어비스, 신라젠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가 31일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금값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된 가운데 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 0.42% 오른 54.34달러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도 지수는 상승세로 출발하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이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호조를 보여주는 지수를 상승세로 이어갔습니다. 연준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다음 달 오후 2시에 성명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12% 오른 23,477.24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0.43% 오른 6,727.67포인트의 장을 닫았고요. S&P 500 지수 또한 0.09% 오르면서 2,575.26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증시는 어떻게 장을 닫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주요 증시가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와 카탈루냐 분리 독립 불안감이 희박해진 데 힘입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 순이익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발표한 영국 석유업체 BP, 또 프랑스 항공사 제작사 에어버스, 또 항공편 대량 취소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올해 실적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데는 이 아일랜드 저가항공 라이언에어 등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세한 지수 영국부터 짚어보시죠. 네, 영국 지수입니다. 0.07% 오른 7,493.08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깍크 지수입니다. 0.18% 오른 5,503.29포인트의 장을 닫았고요. 독일 닥스 지수 또한 0.09% 오른 13,229.57포인트의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오전장부터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으로 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76.52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697.20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8.93% 급격하게 상승세 이어가면서 200만 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9만 4천 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16만 1천 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에는 보합권으로 마무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전일 대비 500원가량 하락하면서 32만 5천 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0.15%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전주에도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머물더니 오늘 오전장부터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 시현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26만 6,5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지주입니다. 이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지만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롯데지주입니다. 2.28% 오른 7만 6,2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7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롯데칠성입니다. 지주와 반면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전일 대비 5만 3천 원가량 하락하면서 133만 9천 원에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화장품주들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6천 원가량 오르면서 32만 원의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 1.91%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홀딩스입니다. 전일 대비 50원가량 하락하면서 25,7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0.19%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영풍입니다. 111만 3천 원의 현재가 오전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태광산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5천 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44%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남양유업 짚어보겠습니다. 1,000원가량 하락한 65만 5천 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0.15%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롯데푸드입니다. 계속해서 전주부터 보합권세를 이어가더니 오늘 전장에도 지지부진한 모습 시현해주면서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도 59만 9천 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바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전일 대비 1,000원가량 상승하면서 14만 5천 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0.69% 등락률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0.52% 오른 17만 4천 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종목은 CJ오쇼핑입니다. 19만 8,300원의 현재가 출발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 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05%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파라다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0.75%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0.91% 오른 27,7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동방신기가 컴백을 하면서 SM 또한 계속해서 며칠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60% 오른 33,45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10원가량 오르면서 7,000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14%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동서 종목입니다. 27,5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J ENM입니다. 600원가량 오르면서 85,1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일 대비 0.71%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양상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국내 시장 시작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우리 시장 또 어떻게 개장을 했는지는 저희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전에 역시 전일장 시장 점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특징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한중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제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5포인트 상승하면서 2523.43포인트로 사흘 연속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사흘째 사자를 보인 외국인이 4,378억 원가량 순매수를 기록했고 개인이 장중에 팔자로 전환하면서 18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기관 역시 3,965억 원가량 물량 많이 덜어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운송장비가 3.01% 강세를 기록했고 전기전자와 유통업, 음식료품과 보험, 서비스와 제조업 등이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철강금속과 화학, 은행 등은 업종지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장중에 277만 2천 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어제 종가는 1.92% 상승한 275만 4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 수혜 전망으로 4.25%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3.14%가량 오름폭을 시현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3.0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현대차가 3.2% 올랐고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도 각각 4.9%와 2.4%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과 SK텔레콤 등이 올랐으며 LG화학과 포스코, KB금융과 신한지주 등이 모두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종목은 10.77% 강세 흐름을 보였고 제1기획이 3분기 실적 호조와 평창올림픽 수혜 전망에 9.47% 올랐습니다. 어제 롯데그룹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롯데지주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롯데지주와 롯데칠성이 각각 5%와 6%대로 상승폭 보였습니다. 롯데쇼핑 역시 7.14% 강세 마감했습니다. 테이펙스는 어제 코스피 상장 첫날이었습니다. 시초가 대비 1.5% 상승한 2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테이펙스는 식품 포장용 랩을 생산하는 회사로 국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에 채택되는 광학용 투명 접착 필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총 459개 종목이 상승했고 333개 종목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연고점을 갈아치우는 좋은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694.2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94억 원가량 순매도인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105억 원과 392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IT 종합과 디지털 콘텐츠, 통신 서비스와 반도체, 제약과 섬유, 의류 등이 오른 반면 방송 서비스와 인터넷, 건설과 비금속 등은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셀트리온이 2.9% 올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18%로 강세 보이며 장 닫았습니다. 신라젠과 CJ E&M, 로엔과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펄어비스와 컴투스 등도 모두 강세를 기록했지만 어제 SK머티리얼즈와 휴젤, 포스코캠텍 등은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한편 팍스넷이 지분 매각 계약 해지 소식에 10.14%가량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CSA 코스믹은 중국 채널 판매 확대 기대감에 4.9%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CSA 코스믹은 지난 9월 말부터 중국 1위 홈쇼핑 채널인 동방CJ를 통해 살롱드 떼를 판매하고 있다며 1차와 2차 초도 물량을 완판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MG매드는 명지병원 이사장의 피인수 소식에 상한가로 장 마쳤습니다. 명지병원은 MG매드 인수 이후 항암신약 특허를 보유한 글로벌 벤처를 인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바른전자가 19조 원 규모의 SSD 시장 메모리 단독 개발 소식에 가격 제한포까지 오름세 시현했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640개 종목과 477개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어제 4.2원 떨어졌습니다. 1120.4원으로 거래를 닫았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3.6포인트 상승한 334.4포인트로 거래를 닫았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롯데 관광개발이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제주시 중심의 국내 최대 규모로 개발 중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특히 외교부는 어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한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롯데관광개발의 회장은 지난 8월 말 리조트와 관련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녹지그룹이 공동 시행사로 그리고 세계 1위 중국 건축이 책임준공 건설사로 참여한 데 이어서 그랜드 하얏트가 호텔 전체 운영을 맡음에 따라 최강의 파트너십이 구축됐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전일장 특징주로 짚어봤었던 롯데 관광개발 종목의 오늘장 오전 구간 출발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8.8%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1,150원 상승한 14,65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3, 4분기 호실적을 달성한 제일기획 종목입니다. 제일기획은 올해 3, 4분기 영업 총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 가까이 증가한 2,47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2% 가까이 늘어난 35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 4분기 이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KB증권은 신흥시장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 확인된 가운데 국내 광고 경기 개선과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고객사들의 마케팅 집행 재개,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 등은 실적 성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 전일장 특징주 제일기획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0.24% 정도 소폭 약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28,00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나스미디어 종목입니다. 나스미디어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실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미디어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296억 원, 영업이익은 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93%와 13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4분기는 기업들이 사전에 편성한 마케팅 예산을 연내에 소진하기 위해서 광고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창 동계올림픽 효과까지 반영이 되면서 성수기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이어 나스미디어는 4분기 이후에도 시장을 웃도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하위 사업자들과의 격차를 더욱 넓혀나가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나스미디어 종목입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0.64% 정도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800원가량 오른 63,0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최근 지난 3분기 부진한 실적을 공시했지만 어제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밝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현대모비스에 대해 내년 영업이익 3조 원 회복을 예상한다며 내년 AS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 늘어난 1조 7,344억 원, 그리고 모듈 부문 영업이익은 73% 늘어난 1조 3천억 원가량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중국에서의 실적 회복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 사업 진행 상황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할 때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였습니다. 현대모비스 종목의 오늘장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 오전장에서부터 0.38% 정도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500원 상승하면서 26만 7,500원 선에서 현재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아시아 증시는 중국과 대만 증시가 오른 가운데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세하게 니케이 지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전일에는 0.06포인트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22,011.6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도쿄 증시는 일본은행이 기존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0.34% 오르게 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1793.80의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09%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3,393.3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직전일에 급락을 했었던 중국 증시는 전일에는 오후장에 반등을 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전일장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까지 마감 동향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11월 1일 수요일 우리 시장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 흐름 계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고치 행진을 찍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현재 9시 11분 출발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양장 지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코스피 시장은 0.67% 정도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7.77포인트 상승하면서 2,541.2포인트로 다시 한번 최고치 경신한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도 어제보다 0.29%가량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포인트 오른 696.2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현재 오늘 오전장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 거래소 시장부터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혼조권의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상단권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히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삼성전자가 또다시 한번 최고치를 찍게 되면서 전기전자 섹터의 강세 흐름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제조업종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유한양행 그리고 삼일제약까지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앞서 살펴본 대로 의약품 업종이 굉장히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증권업종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0.77%가량 상승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서비스업종과 음식료업종 그리고 철강금속업종까지도 현재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지는 못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업종과 기계업종 그리고 보험업종까지도 일제히 모두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저희 종목별 움직임부터 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나타내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3% 넘게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09% 오름세 나와주게 되면서 283만 9천 원 상단까지도 거래를 찍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쏠리게 되면서 역시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SK하이닉스도 3% 넘게 탄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3.16% 오름세에 나와주게 되면서 84,8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면서 오늘 거래량 계속해서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1.24% 밀려나게 되면서 15만 9천 원 선에서 매물대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종목입니다. 네이버도 오늘 하락으로 출발하게 되면서 현재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35% 빠지게 되면서 87만 4천 원 하단까지 역시 내려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 SDI 종목이 굉장히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또 전하게 되면서 강세 흐름 개장 직후부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6.31%가량 오름세 점점 더 키워가게 되면서 21만 9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금호석유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3분기 실적 호조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강세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5.19% 상승세에 타면서 73,100원 선까지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아모레쥐 종목입니다. 오늘도 역시 중국과 관련된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모레쥐 종목 같은 경우에는 1.74% 오름세 나와주게 되면서 전일의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4만 6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업종별로도 역시 혼조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름권 가장 상단에서는 유통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0.84%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송업종과 비금속업종 그리고 제약업종이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종과 전기전자 그리고 통신서비스 업종까지도 소폭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기타 제조업종과 소프트웨어 업종 그리고 오락문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0.4% 내외로 파란불을 켜주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 종목입니다. 3.43% 오름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34,65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TCK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0.19% 빠지게 되면서 51,9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살펴볼 종목은 현재 LNF 종목입니다. 부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주게 되면서 32,300원 선까지 역시 내려와 있습니다. 반면에 게임빌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6%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임빌은 64,200원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엔 종목 역시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와주게 되면서 106,500원 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수급 동향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도 다시 한번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0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고 개인이 뒤를 이어서 1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오늘도 1,306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개인이 223억 원 정도 물량 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6억 원과 90억 원 정도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만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1,850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으며 개인이 206계약, 기관이 1,723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출발 구간에서 투자자들의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개장 분위기 한번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종목별 흐름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IBK 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종목입니다. 실적 회복의 속도보다 한중 관계 반향에 무게를 두자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연일 시장에서는 사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이 중국과 관련된 사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화장품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먼저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2,099억 원,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8,555억 원, 영업이익은 1,011억 원과 순이익은 79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존의 IBK 리포트의 추정치보다 매출액은 10%가량 하회했지만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7%와 3%씩 상회했다라는 분석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58억 원으로 시장의 우려감을 급격하게 반영하면서 한 달 사이에 60%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부문별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소폭 상회했다라는 분석입니다. 3분기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극대화된 점에서 근거해 볼 때 면세점의 매출액은 2,390억 원으로 IBK 리포트 추정치인 2,005억 원보다 오히려 양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홈쇼핑 내에서 아이오페 브랜드의 철수로 디지털 매출이 급감했던 점이 IBK 추정치 대비 하회한 요인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3분기 실적과 함께 중국 수요 감소가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서 어떻게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지 리포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오늘 IBK 투자증권에서는 2017년도 12개월 포워드 EPS는 3분기 결과와 더불어 2018년도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을 해봤을 때 기존 대비 6.2%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 추정치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데 대외 환경은 4분기 중 방향성이 전환이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영업 개선은 2018년도 상반기로 판단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분기와 3분기를 살펴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의 부진은 면세점을 중심으로 아리따움과 중국법인 핵심 브랜드의 매출 둔화에서 영향이 더욱더 컸던 만큼 한중관계 회복은 영업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중관계 회복 가능성 확대에 따른 중국 수요의 회복 그리고 북미, 유럽 등으로의 선진시장 진출을 근거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IBK 투자증권 분석입니다. 아시아 대표 동종업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세이도와 상하이자화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예상 PER 기준 53.6배 그리고 61.5배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아시아 화장품 산업 내 K뷰티의 일시적 공백으로 인한 수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한중 관계 회복에 따른 가능성이 더욱더 확대됨에 따라서 일본 화장품 업종은 4에서 5% 내외 주가 하락을 나타내며 상관관계를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세이도의 과도한 밸류에이션 수준과 그리고 글로벌 동종업계 평균 밸류에이션을 근거해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의 밸류에이션은 2017년도 하반기를 저점으로 프리미엄 회복이 충분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38만 원까지 일단은 올려잡은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본 아모레퍼시픽 그렇다면 오늘 흐름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1%가량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3,500원 상승한 31만 7,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모레퍼시픽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또 눈여겨보고 있는 파트론 종목입니다. 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에 관한 리뷰부터 다시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주시죠.
지난 3분기의 실적은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세한 수치로 매출액부터 살펴보게 되면 2,120억 원을 기록을 했으며 영업이익은 5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기존의 리포트와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를 모두 하회했던 수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6%로 개선폭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갤럭시 S8 전면 카메라와 홍채 인식의 일체형 모듈 생산 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판매 수량 감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갤럭시 노트8 관련 부품의 경쟁 심화 역시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의 환경은 파트론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둔화가 부품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트론의 주력 사업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듀얼 카메라와 지문 인식, 홍채 인식 등 새로운 시장 확대와 함께 경쟁 업체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들은 삼성전기와 같은 선두 업체들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고 후발 업체들의 추격 역시 거세지고 있는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환경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과 함께 시장 환경 등부터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부터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문에서 실적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목에서 짧게 한번 봤던 대로 환경은 어렵지만 파트론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7년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87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4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매출액은 감소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수율 안정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격적인 개선은 2018년도 1분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성전자 갤럭시 S9 출시 수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카메라 모듈과 홍채 인식 모듈 그리고 안테나 등을 공급하는 파트론에게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수율 문제 해결로 수익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년도는 정상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해보자라는 첫 번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사업 성장이 또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이 파트론은 카메라 모듈에 집중된 매출액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인식 센서 등 센서 모듈과 그리고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매출액은 2016년도에는 545억 원, 2017년도에는 794억 원, 2018년도에는 1258억 원으로 점점 더 매년 증가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리포트에서는 파트론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그리고 수익 예상 하향을 일단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는 1,700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는 점 그리고 신사업 성장과 2018년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점진적인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내놨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파트론 종목 두 번째로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파트론 종목의 현재 오전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0.57% 정도의 강세 흐름 오늘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50원가량 오르면서 8,79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론 종목의 오전 구간 출발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또 눈여겨보고 있는 S-오일 종목입니다. 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양호한 실적, 내년에는 더 좋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역시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들려주시죠. 먼저 3분기에 영업이익이 대폭 성장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분기 대비 370%가 넘게 늘어나면서 5,532억 원을 기록하며 추정치와 컨센서스에 대체로 부합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유사업부가 흑자 전환하면서 이익이 확대됐고 화학사업부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덕분에 전사실적 역시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윤활기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줄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사 영업이익은 추정치를 3% 가까이 하회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150억 원의 환손실 영향으로 추정치를 하회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반영해 봤을 때 2017년 순이익 추정치를 5% 하향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부별로 살펴보게 되면 정유 부문은 전분기 영업 적자에서 3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하면서 추정치를 5% 이상 상회했습니다. CDU 가동률이 전분기보다 5%가량 상승한 것이 101.3%에 달하며 기대 이상의 실적을 이끌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 재고평가 이익은 기존 추정치인 470억 원을 하회했다고 합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3분기 재고평가에 반영된 기준 유가가 배럴당 52달러였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57달러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4분기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3분기 석유화학 부문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74% 늘었고 추정치를 3% 상회했습니다. 2분기 정기보수에 따른 기저효과로 3분기 이익이 증가했다라고 오늘 정유사업 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3분기 실적과 함께 정유사업 부문과 관련된 흑자 전환 이야기부터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윤활기유 사업 부문과 그리고 내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SOL은 윤활기유 부분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0%가량 감소를 하게 되면서 추정치를 29% 하회했습니다. 기유 설비에 예기치 못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3분기 가동률이 전분기 대비 93% 대비 8%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서 봤을 때 오늘 리포트에서는 SOL에 대해서 매수를 추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팟 아시아 정제 마진이 다가오는 겨울철에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석유 제품 재고는 낮은 가운데 겨울철 난방유 수요 증가는 이미 타이트한 석유 제품 수급에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연말 배당 수익률이 5%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비 업그레이드 작업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아시아 정제 마진이 상승하게 되면서 2018년도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밸류에이션 기준 업사이드는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내년 업사이드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내년 아시아 정제 마진을 배럴당 8.5달러로 가정을 해봤을 때 내년도 글로벌 동종업계 대비 ROE PBR 분석상 주당 적정 가치로는 192,870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SOL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대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42,000원을 유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SOL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어제 장에서는 상승 흐름 이어갔던 SOL입니다. 오늘 장 출발 구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장에서는 0.39% 정도에서 강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00원가량 상승한 12만 9천원 선에서 현재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SOL 종목의 오늘 장 주가 흐름도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현대차 투자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신세계 종목입니다. 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의 빠른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이슈와 실적 전망에 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영업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실적이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라고 리포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총 매출액은 1조 8,900억 원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은 530억 원가량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가 넘는 성장세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종속법인 중에서 신세계 DF의 적자 폭이 크게 축소가 되면서 연결 영업이익 증가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뒤를 이어서 면세점 사업부의 실적 개선 추세가 또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호텔 면세점 인수와 함께 내년 강남점 개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6%와 12%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2조 820억 원과 1,180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면세 사업의 영업 실적을 반영해 봤을 때 올해와 내년 연간 수익 예상을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실적 둔화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온라인몰의 실적 개선이 긍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DF의 흑자 전환과 신세계 동대구점의 적자 축소 등으로 내년 연간 영업이익 역시 안정적인 증가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연간 연결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보다 23%와 15% 증가하면서 7조 1,700억 원과 2,900억 원가량으로 수정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신세계 종목의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살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주가 전망과 함께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3분기 면세점 사업의 흑자 전환과 함께 그리고 향후 구조적인 영업이익 증가가 가능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면세점 사업 역량 강화로 인해서 부진한 백화점을 커버를 하게 되면서 전체 이익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11배, 그리고 PBR은 0.6배 수준으로 신세계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를 이번에는 27만 원으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또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면세점 사업의 빠른 실적 개선으로 연결 영업이익의 구조적인 증가세로 반전을 할 것이며 다만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업황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이지만 향후 개선 가능성은 상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어 내년에도 실적 호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몰과 그리고 신세계 DF 그리고 신세계 동대구의 실적 개선이 신세계 전체 영업이익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와 내년도 연간 수익 예상 상향과 함께 오늘은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신세계 목표 주가는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또 내놓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 종목도 역시 그렇다면 오늘 출발 흐름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어제는 상승 흐름을 기록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세계 종목의 주가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장에서는 3.06% 정도 낙폭 보이면서 출발 구간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6,050원 떨어진 22만 2,100원 선에서 주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세계 종목까지 오늘장 출발 구간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움직임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배당을 확대하는 이 주주 환원 정책과 또 경영진 세대 교체에 사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화면으로 짚어보시죠. 9시 43분 구간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3.34% 오른 284만 6천 원에 현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오후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장에 김기남 사장과 소비자 가전 부분장에 김현석 사장, 또 인터넷과 모바일 부분장에 고동진 사장을 각각 임명하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사장과 또 신종균 사장이 용퇴하고 세계 부분장에 평균 6살가량이 낮은 새 인물들이 포진하면서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테이펙스입니다. 이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 테이펙스가 상장 첫날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차트로 짚어보시죠. 네, 테이펙스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5.93% 오르면서 2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이펙스의 주가는 장 초반 시초가 대비 19.92% 오르면서 31,9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 반전하면서 8.13%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가 공모가는 23,00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1994년 설립된 테이펙스는 전자 소재용 테이프 및 필름, 식품 포장용 랩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식품 포장용 랩 브랜드 유니랩으로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지난해 한솥 케미칼에 이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1,120억 원, 당기순이익은 88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1기획이 올해 3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31일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 제1기획 0.24% 다시 반등으로 떨어지면서 2만 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1기획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22.06% 증가하면서 35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마감 후에 공시했습니다. 이 매출액은 8,764억 원으로 12.23%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417억 원으로 63.80%가 증가했습니다. 이 신한금융투자는 제1기획이 올해 3분기에 시장 기대치 이상의 호실적을 낸 데 이어서 4분기에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낼 것이라며 이 목표 주가를 24,000원에서 2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펠리클 전문업체 FST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함께 짚어보시죠. 9시 45분 구간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특징주 FST입니다. 현재 시각 2.46% 오름세 이어가면서 4,3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위탁 생산 사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영향으로 펠리클 전문업체 FST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ST는 EUV, 펠라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3분기 영업이익이 14조 5,3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만 9조 9,600억 원에 달해서 이 반도체 한 품목만으로도 10조 원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이 55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에서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양시장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률 코스피 시장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형지 엘리트입니다. 오전장 17.93% 오름세 이어가면서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현재가는 5,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라입니다. 8.60% 오르면서 4,4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락률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노루페인트 우선주입니다. 9.40% 오르면서 22,050원에 거래되고 있고 최근에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유양 DNU입니다. 7.56% 오른 4,5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코닉글로리 상한가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MG매드입니다. 27.21% 오름세 이어가면서 28,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코스닥 시장 하락률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스링크입니다. 9.55% 내린 2,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디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 이어가면서 8.75% 내림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시장을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11월에 또 접어들었습니다. 11월을 맞은 만큼 저희 11월 국내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리포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달 시장 리뷰부터 한번 진행해 주시죠. 지난 10월에는 글로벌 증시와 신흥국 지수 그리고 이머징 증시가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이머징 평균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였는데 코스피와 MSCI 코리아 모두 4.3% 정도의 상승폭을 시현했다고 합니다. 특히 업종 중에서는 의료와 소재 부문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포착이 됐습니다.
한편 시장 금리는 상승기에 놓여 있고 기업 이익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 강세 국면은 11월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장기 비중 확대 업종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증권과 화학, 은행 등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들은 10월의 수익률이 시장의 수익률을 하회했지만 시장 대비 긍정적인 이익 콘센스 변화와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성장률 역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크게 5가지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11월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리포트의 전망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는 11월 국내 증시가 상승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9월달 수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이 미국 ISM 제조업과 그리고 중국의 PMI 제조업, 그리고 유럽의 PMI 제조업 등 이 주요 제조업 지표들도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글로벌 경제지표 개선 속에서 국내 증시 역시 완만한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시장 리스크로는 예상보다는 빠른 금리 상승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연준 의장의 선임이 예정된 가운데 매파적인 성향의 의장이 선임이 될 경우 이 시장 금리 상승과 함께 주식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이 주식시장의 중장기적인 우상향 기조를 훼손시키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며 기존의 전망대로 이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업종 중에는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으로는 철강과 은행 업종으로 오늘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는 11월 전술적 관점에서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 이번에 11월 달에 신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종목으로는 총 11개가 꼽히고 있습니다. 비중 순으로 봤을 때는 현대제철과 기아차, 그리고 한국콜마와 한세실업, 한화생명, 그리고 NH투자증권, 롯데하이마트, 포스코캠텍과 오리온, 그리고 넥센타이어와 호텔신라가 이번에 포트폴리오에 신규 편입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11월 달 한 달 전략까지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